그 이유와 타당성이 맞다라고 봐서 모두 다 임금을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무사 2학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로 이미 보상을 받으셨지만 보상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책정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저희를 방문해 주셨던 분을 도와드렸던 사건인데요. 사건 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면 택시기사로서 운행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산재 처리 후 승인을 받으셔서 보험급여를 수령하셨는데요. 본인이 보시기에 내가 평상적으로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돼서 지급이 됐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거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임금을 산정을 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굉장히 낮게 책정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높여서 실제 재해자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액수, 평상적인 근로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 받았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찾아보도록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택시 운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산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학금 제도라고 하면 회사가 1일 또는 월급 형태로 회사에 납입해야 되는 일정 한도의 금액을 제시를 하고요. 그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에 있어서는 성과금의 형태로 초과 운송 수익금 또는 초과 산학금이라고 해서 다시 운전기사 또는 근로자분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 산학금 제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 초과 운송 수익금이 과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기준 임금에 해당하느냐,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느냐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판례는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해서 임금으로 보고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보험급여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기초해서 이분의 초과 운송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사업주 측에다가 확인을 절차를 거쳤는데요. 회사의 회신이 이랬습니다. 초과 운송 수익금 제도로 운영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걸 따로 액수가 얼마 나갔고 몇 월 며칠에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초과 운송 수익금을 지급하는 건 맞지만 그 액수가 언제 얼만큼 지급됐는지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그냥 없는 임금이라고 처리해서 그 전에 받았던 임금에 기초해서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관계 법령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재해자의 급여 대상 외에 초과로 수령한 운송수익금은 임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고요. 받긴 했지만 정확한 액수가 특정이 안 되니까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4조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5조 5호에 따라서 평균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이 케이스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치에 근거해서 동종 근로자, 즉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로하시는 분들 연차나 그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평균임금이 있거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런 통계 자료에 기초한 동종 근로자의 임금이 저희를 찾아오셨던 재해자분의 평균임금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차액분을 청구를 했는데요. 평균임금이 26,0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으실 수 있었던 보험급여 액수에 25,600원을 다 곱해서 차액분을 청구를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이유와 타당성이 맞다라고 봐서 모두 다 임금을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적정하게 제대로 산정이 돼서 지급됐는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분께서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혼자 진행하실 수 있다고 쳐도 정확하게 액수가 산정돼서 지급됐는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계산 방식이고 복잡한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웬만한 경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물론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산정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담 받으셔서 꼭 받으실 수 있는 돈인데도 못 받은 보험급여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사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